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고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제주도예요. 화창한 날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보시다시피 날씨가 흐려요. 화면은 잘 안 나오네요. 바람도 어마무시했어요. 그래도 기왕 왔으면 최대한 긍정 회로를 돌려야죠. 오히려 좋아. 사람들도 적고요. 비가 섞인 바람도 쌩쌩 불어서 잡생각이 들래야 들 수가 없네요. 자동으로 머리가 비어지고 멍 때리게 되네요. 자그마한 캠핑 의자 하나 놓고 아들을 품에 안고 두어 시간 겨울 제주 바다를 보면서 멍 때리고 가고 싶었는데요. 어림없네요. 바람이 어찌나 센지 걷기도 힘드네요. 여기가 제주도라는 실감이 나네요. 저희 집 개아들만 그런가요? 좀 강한 바람이 분다 싶으면 무슨 절체절명의 긴급한 위기 상황인 것처럼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역시 제주도의 겨울바람을 맞닥뜨린 여 녀석이 제품에서 나오지도 않네요. 일단에는 긴급한 상황인 거죠. 비상인 거죠. 제품 속에서 잔뜩 웅크리고 나올 생각을 않는 이 녀석을 보다 보니 제주도 오기 전 하루 전날 있었던 긴급한 일이 떠오르네요. 볼 일이 있어서 인천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중이었어요. 고속도로를 한참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요. 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차체가 흔들리는 거였어요. 뭔가 이상함은 느껴서요. 속도는 서서히 줄이고 핸들만 꽉 쥐고 있었죠. 그렇게 몇 미터를 갔나요? 차선을 지나가던 택시 하나가 경적을 빵빵하고 울리더라고요. 창문까지 내리고 저에게 손짓을 막 하셨어요. 저도 창문을 내리고 들어보니 타이어 빵꾸 났어요. 빵꾸!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급작스레 세울 수도 없고 속도를 확 줄이자니 속도 내서 달려오고 있는 뒷차들도 무섭고 차를 세울 만한 갓길도 보이지 않고 울고 싶은 거예요. 운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니까 비상등을 얼른 켜고 느리더라도 차를 운전해 나갔어요. 눈치껏 옆 차선이 비면 털레털레 한 차선씩 옮겨가며 길이 나올 때까지 살살 움직였어요. 드디어 갓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지네요. 트렁크를 열고 시동을 끄고 갓길 잔디밭으로 피신했어요. 그리고 긴급 출동 전화를 했지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언제쯤 도착할지도 모르고요. 그냥 마냥 서 있었어요. 세상엔 얼마나 긴급한 일이 많겠나요? 저만 긴급하겠나요? 접수는 됐다고 하니 언젠간 오겠지. 어느 정도는 기다리면 오겠거니 했는데요. 50분이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냥 패딩만 입고 고속도로 잔디밭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배터리까지 30%밖에 없는 거예요. 배터리까지 나가면 이러다 출근 못하는 거 아니야? 배터리 좀 있을 때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차를 버리고 집으로 가야 되나? 일단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보자는 마음으로 112에 구조 요청도 해보고요. 지나가던 고속도로 공사 직원들에게도 사정을 알렸어요. 1시간쯤 됐을까요? 긴급 출동 서비스가 오셨어요. 임시 타이어로 고쳐주셨어요. 여태 제 트렁크에 임시 타이어가 있었는지도 몰랐네요. 사이 집으로 도착하고선 대자로 쭉 뻗었어요. 배터리가 1% 남았더라고요. 전화 배터리나 방전이네요. 제가 세상에서 살면서 긴급한 것이 제일 싫은 사람이거든요. 긴급하기 싫어서 언제나 미리미리 예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러는 편이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빵꾸라니요. 타이어 펑크까지 미리미리 예상을 못했네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막막함. 전 막막함이 공포스럽거든요. 여러분은 이렇게 막막할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있으셨나요? 전 2번 정도 있었네요. 바야흐로 20년 전, 지금 제 큰아이가 25이니까요. 20 몇 년쯤 됐네요. 그날은 저희 집에서 모임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때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 단지가 유난히 저희 아이와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자연히 엄마들끼리 친해지지요. 4살 아가들을 데리고 어디서 외식을 할 수도 없고요. 각자 음식을 해서 돌아가며 모임을 하기로 했지요. 그날이 저희 집 차례였던 거예요. 그런데 전 많이 망설였어요. 아이들 아빠가 차린 전기회사가 저에게는 말을 정확하게 하진 않지만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았어요. 몇 안 되는 직원들의 월급도 어렵게 지급되고 있었고요. 저에게 주던 생활비도 몇 개월 못 받고 있었거든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나서는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들은 남편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요. 돈 관리는 남편이 했어요. 본인이 또 그러겠다 했고요.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 독촉장이 날아오는 거예요. 알아서 처리하겠다 해서
해서 알아서 처리했나 보다 했는데요. 몇 개월 못 주고 있었나 봐요. 가스가 끊기든 전기가 끊기든 수도가 끊기든 뭐 하나가 끊길 것 같은 거예요.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모임의 장소가 저희 집이 된 거죠. 지금 나이야 이만저만 해서 한 달 우리 집에서 모임하기가 좀 그래 라고 할 수 있지만 30도 안 됐던 그 당시에는 아파트 관리비를 몇 달 못 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설마 오늘 전기나 수도가 끊기겠어? 오늘은 끊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정대로 엄마들을 불렀지요. 점심을 맛있게 먹고요. 아이들을 좀 놀리고 커피 타임을 하고 수다를 떨고 시계를 보니 4시 좀 넘긴 시간이었어요. 겨울이어서 그러니까 좀 어둑어둑해졌어요. 지금 엄마들도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러고 일어나는 분위기였는데요. 집안도 정리해야 하고 배웅도 하려고 불을 켰어요. 그런데 글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등 갈아야겠어. 화장실에도 불이 안 들어오는데? 정전인가? 공지도 없었잖아. 옆동은 불이 켜져 있는데? 저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는 척은 했지만 직감했죠. 전기가 끊겼구나. 드디어 끊겼구나.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기가 끊겼구나. 그때 저희 집이 17층이었거든요. 17층 베란다에서 1층을 내려다보니 내 친구 엄마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우리 집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어둠이 내리는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 둘 켜질 텐데 그날 우리 집은 그 시각 이후로 불을 켤 수가 없었어요. 컴컴해진 거실에 그냥 앉아 있는데요.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내일 저들을 어떻게 보지? 당장 내일 등원할 때도 볼 텐데 그냥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다 고만고만한 살림살이고 저도 격차야 뭐가 있겠어요. 살림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관리비를 좀 미루어서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벌어서 갚으면 또 전기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융통성이 없었어요. 그런 오지랖이 없었다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확 뛰어내려버릴까?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정신으론 못 뛰어내릴 것 같아. 무거운 이불을 털면 무게중심이 쏠려서 같이 딸려서 떨어지면 어떨까? 진짜 침대 위에서 이불을 들어 올려보기도 했어요. 침대 위에서 이불을 들고 서 있는데요. 큰애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긴급해 보였나 보죠. 자기에겐 전부인 엄마가요. 그 길로 저는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왔어요. 두 번째로 긴급했던 때는요. 도망치듯 올라온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아이들 아빠는 회사를 살릴 거라고 저렇게 쓰고 있는데 저라고 또 놀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막내가 6개월 갓난쟁이였거든요. 엄마께 아이 둘을 맡기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짧게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애들을 보면서 짬짬이 교대 편입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는 친정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막내 동생밖에 없었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돈을 버는 고로는 아이들의 어린이집도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때가 저에겐 긴급했던 또 한 번의 순간이었네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울고 싶었는데요. 운다고 해결이 되나요? 무슨 용기가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동사무소를 무작정 찾아갔어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계시더라고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분에게 제 상황을 요목조목 말씀드렸어요. 나이도 젊고 자가도 있고 차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다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정말 절실했거든요. 영원히 도움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 아빠도 노력하고 있고 또 신체 건강하니까 막내가 갓난쟁이 티만 벗어나는 딱 1년만 도와주신다면 그 1년 이후론 제가 자립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사회복지사님인가요? 그분이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앤 K 롤링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그분도 매우 어려웠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작가잖아요.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2년 동안 지원해 드릴 테니까 자립에 꼭 성공하세요. 정말 그때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살기 급급해서 명함 하나 챙기질 않았네요. 만나 뵐 수만 있다면 조앤 K 롤링만큼은 아니지만 그때 애기 둘 업고 걸리고 왔던 새댁이요. 태껏 자립해서 아이들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자랑도 하고 싶고 감사했다고 사례도 하고 싶은데요.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펑크 난 것쯤은 긴급도 아니었네요. 처음 펑크지만 나름 침착했고 상황 대처를 잘한 것 같아요. 차를 안전하게 갓길에 세우고 긴급 출동 전화를 하고 시간이 지나도록 출동 서비스가 오지 않았지만 차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아이들 아빠가 사업이 어려워져
떨어져서 관리비와 공과금을 못 내 전기가 끊겼을 때도 복잡한 감정에 휘둘려서 아이 둘을 버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도 잘한 것 같고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진짜 못하는 성격인데요. 아이 둘 지켜내겠다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애원하고 애걸했던 저희 대처에도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대처는 잘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긴급한 일은 싫어요. 막막한 것도 싫고요. 팔리는 것도 싫고요.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더더욱 싫어요. 앞으로 제 인생에서 긴급 전화를 걸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접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먹고 사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